지금까지 소개하였던 센서 모듈에 더하여 최근 그 주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공기질 센서와 수질 센서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질 센서는 공기 중의 먼지, 연소가스, 폭발성가스, 냄새, 건강유해가스, 독성가스 등의 존재 여부 또는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센서들로 일반 가정의 거주지, 사무실, 공공장소, 작업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 모니터링에도 사용됩니다. 공기 중의 여러 성분을 검출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펑셔널 매트리얼을 사용하는 방법, 전기화학적 방법, 이온화 방법, 광학적 방법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펑셔널 매트리얼을 사용하는 방법은 기능성 물질이 검출하고자 하는 가스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가스를 물질 내부로 흡수하거나 또는 표면에 흡착되었을 때의 변화를 검출합니다. 검출할 수 있는 변화로는 색이나 흡수 및 반사, 평광 같은 광학적 특성, 저항이나 유전율과 같은 전기적 특성, 질량이나 부피 같은 기계적 특성, 점성이나 감쇄 같은 음향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변화는 지금까지 설명하였던 다양한 트랜스듀서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펑셔널 매트리얼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특정한 물질에만 반응하는 셀렉티비티가 매우 높은 센서를 구현하거나 반대로 특정 화학물질 그룹 등 넓은 범위의 물질에 광범위하게 반응하는 센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화학 반응 또는 흡수, 흡착 반응이 역방향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검출하고자 하는 가스의 농도에 따라 평형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역 반응은 속도가 느리거나 열이나 빛과 같은 별도의 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로 가역 반응을 일으키는 리셋 과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더욱이 가역 반응 과정에서 완전하게 역반응하지 못한 잔여물이 남아있게 되어 뒤이어오는 검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용 수명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지속성이 있는 방법으로 전기화학적 반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화학적 반응은 연료전지와 같이 기체가 통과할 수 있는 다공성 전극 사이에 이온을 전달할 수 있는 전해질이 있는 구조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료전지를 수소가스 검출기로 볼 수 있는데 한쪽 전극에서는 검출하고자 하는 수소가스의 산화 반응이 일어나 전자는 금속 전극에, 양이온은 전해질로 분리되게 됩니다. 다른 쪽 전극에서는 전해질을 통하여 이동한 양이온과 전선을 통하여 이동한 전자 및 산소가 결합하여 H2O가 생성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퓨얼셀에서의 산화 환원 화학 반응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두 전극을 연결하는 도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암페로메트릭 측정법과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두 전극의 전위 차를 측정하는 포텐시오메트릭 측정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화학적 가스 센서는 높은 셀렉티비티를 가지면서도 비교적 긴 수명을 보장하지만 전극 표면의 오염이나 비가역적 화학 반응에 따른 잔유물 등의 이유로 한정된 수명을 갖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방법으로는 이온화 기법이 있습니다. 이온화 기법은 다음과 같이 검출하고자 하는 가스에 에너지를 가하여 이온화하면 두 개의 전극 사이에 높은 전압을 인가하여 전기장이 인가된 상태에서 이온이 전기장에 이끌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에노드 전극에 도달한 전자는 도선을 통하여 전원을 거쳐 캐소드 전극으로 흐르게 됩니다. 캐소드 전극 표면에서는
전자를 다시 양이온에게 주어 환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두 전극 사이에 연결된 도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는 이온화된 가스 농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전기화학적 방법과 이온화 기법의 근원적인 차이는 이온과 전자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와 이들을 이동시키는 포텐셜이 물질의 화학적 특성에 내재된 것인지 외부에서 인가된 것인지의 차이에 있습니다. 전기화학적 방법에서는 각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온화 경향의 차이에 의해 한쪽 전극에서는 산화가 다른 쪽 전극에서는 환원이 일어나고 이온화 경향의 차이에 의해 포텐셜이 내재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와는 달리 이온화 기법은 외부에서 전기장, 플라즈마, 빛으로 인가된 에너지에 의하여 이온화되고 별도의 전압을 인가하여 포텐셜 차이를 유지합니다. 이온화 기법은 가하여지는 에너지에 의하여 이온화될 수 있는 모든 물질에 반응하기 때문에 펑셔널 매트리얼이나 전기화학적 방법보다는 특정 물질만을 검출하기 위한 셀렉티비티가 낮은 반면 다양한 종류 가스에 반응하기 때문에 가스의 종류에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화학적 방법이나 이온화 기법은 이상적으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극 표면의 오염이나 절연막 형성으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전극을 교체하거나 관리하여 주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광학적 방법이 흔히 사용됩니다. 공기 중에 존재하는 가스나 입자는 빛의 반사, 산란, 평광, 흡수를 일으킵니다. 이를 검출하기 위한 방식은 광원과 포토 디텍터가 배치되는 방식에 따라 트랜스미시브와 리플렉티브로 구분됩니다. 트랜스미시브는 검출 영역을 사이에 두고 광원과 포토 디텍터가 서로 직접 마주보고 있어 검출 영역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입자나 가스에 의하여 빛이 차단 또는 흡수되어 수광부에 도달하는 광량이 감소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리플렉티브 방식은 광원으로부터 검출 영역에 있는 입자나 가스에 조사된 빛이 입자에 의하여 반사되어 수광부에 도달하는 광량이 증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빛의 파장별 반사 또는 흡수 계수가 고유한 특징을 갖는데 이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전 파장 범위에 대하여 흡수 또는 반사 스펙트럼을 구하는 것은 고도의 분석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따라서는 흡수율이 확연하게 큰 특정 파장이 고유하게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물질은 해당 파장만을 사용하여 광 흡수도를 측정하여 해당 물질의 존재 여부 또는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파장대에서 흡수가 일어나는 모든 가스에 대하여 반응하기 때문에 다수개의 파장을 사용하여 이들의 결과를 조합함으로써 특정 가스에 의한 성분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셀렉티비티가 높은 센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광학적 방법은 수명이 LED와 PD의 수명에 의해서만 제한되기 때문에 매우 긴 수명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표면의 먼지 등을 제거하는 정도의 관리만으로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제조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공기 질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지표로는 공기 중 입자 농도가 있습니다. 공기 중의 입자로는 화재나 연소로 인한 연기, 엘러지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인 꽃가루, 최근 그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이 있습니다. 공기 중 입자를 검출하는 센서는 대부분 광학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연기 감지, 꽃가루 감지, 먼지 계수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연소로 인한 연기는 화재 경보기에 주로 사용되는데
과거 온도 기반의 화재 경보기는 화재 발생 후 온도가 상승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재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초기 대응하기 어려운 반면, 연기 센서는 불과 수초 이내에 화재를 감지할 수 있어 오늘날 모든 화재 경보기는 연기 감지 기법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소에 의한 연기 입자는 크게 알코올이나 휘발유 같은 가연성 액체의 연소, 종이나 목재의 연소,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고분자 합성 재질의 연소 등이 있는데, 연소되는 재질과 연소 환경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연기 감지기를 구현하기 위하여 반사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반사 방식은 연기를 감지하는 영역인 챔버를 구성하여 빛을 조사하고, 이런 챔버에 연기 입자가 들어오면 연기 입자에 의하여 반사된 빛을 렌즈를 통하여 집광하여 포토 디텍터로 검출하는 구조로, 연기 농도에 따라 포토 디텍터에 들어오는 광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챔버는 다음과 같이 외부 빛이 차단되면서도 공기의 흐름이 자유로운 벽들로 구성됩니다. 이 벽들은 LED의 빛이 구조물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포토 디텍터에 직접 도달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며 무반사 표면을 갖는 재료로 구현합니다. 꽃가루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비교적 입자의 크기와 모양이 균일하기 때문에 조사된 빛에 대하여 특정 각도로 산란된 빛이 평광을 일으키게 됩니다. 공기정화기용 꽃가루 검출기는 다음과 같이 일개의 광원과 특정한 각도로 분산된 빛을 검출하기 위한 두 개의 포토 디텍터를 설치하는데, 하나의 포토 디텍터에만 평광 필터를 사용하고 다른 쪽에는 평광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가루와 같이 일정한 크기의 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평광이 일어나지 않는 반면, 크기가 일정한 입자들이 들어온 경우에는 평광 필터가 설치된 포토 디텍터로 검출되는 광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두 포토다이오드 신호의 차이를 구함으로써 해당 각도로 산란된 빛의 평광 정도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꽃가루 농도를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연기 감지기는 고온에 의하여 급격한 공기 흐름이 있는 상황인 반면, 꽃가루 검출기는 공기 흐름이 거의 없는 일반적인 실내 환경에서도 검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센서의 하단에 히터를 설치하여 가열하면 위쪽으로 향하는 공기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꽃가루 검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가 수 마이크로미터 수준인 미세먼지는 연기나 꽃가루에 비하여 입자의 반사 면적이 전체 센싱 영역 대비 작아서 반사되어 오는 광량의 변화 비율이 매우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양을 검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기 감지기보다 월등히 높은 감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다 좁은 공간에서 높은 광량으로 측정하여 광량 변화의 상대적 비율을 크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광원과 검출기에 모두 직광 렌즈를 사용하여 각 렌즈의 초점이 겹치는 영역만을 검출 영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작은 미세먼지 입자 하나가 측정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도록 하여 감도를 향상시킨 반사광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도체 공장과 같이 고도의 청정도를 요구하는 클린룸에서는 먼지의 밀도가 단위 부피당 입자의 개수를 직접적으로 셀 정도 정밀도를 제공하는 더스트 카운터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 100 클린룸은 1 큐빅 피트당 직경 0.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가 100개 이하여야 합니다.
클린룸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청정도에서는 미세먼지 검출기의 센싱 영역에 먼지가 존재할 확률이 높지 않아 반사광 방식보다는 직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직화 방식은 광원과 감 검출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에서 빛의 진행 경로에 있는 입자가 광 검출기로 전달되는 빛을 차단하여 광 검출기에서 측정되는 빛의 밝기가 크게 감소되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직화 방식에서 빛 줄기의 직경이 매우 작은 경우 이보다 큰 입자가 단 한 개라도 광 경로에 있으면 거의 완전하게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감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빔의 폭이 너무 작으면 일정 농도의 입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로에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카운트할 수 없어 실제보다 낮은 입자 수가 검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단히 긴 광 경로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센서 크기를 작게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반사면을 이용하여 센서 내의 공간을 광 경로로 촘촘하게 채울 수 있는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는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며 탄소산화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탄화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유기화합물 등을 말하며 실내 공기질이나 자동차 엔진, 화력발전소 등 배출가스 모니터링, 환경오염 모니터링의 가장 기본적인 공기질 지표입니다. 여기에서는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 케미 리시스턴스, 업소션 스펙트럼 세 가지를 예로 설명하겠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는 앞서 설명한 전기화학적 방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전해질 양쪽의 금속 전극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퓨얼셀을 구성하여 일산화탄소 센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취급의 편의성을 위하여 액체 전해질보다는 나피온과 같이 이온이 전달될 수 있는 폴리머를 전해질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톤 컨덕티브한 폴리머 양면에 포러스한 에노드와 캐소드 전극을 증착하여 퓨얼셀을 구성할 수 있지만 생산성을 위하여 폴리머의 한쪽 면에 에노드와 캐소드를 IDT와 같이 서로 끼워져 있는 형태로 프린팅이나 스퍼터링 기법 등을 이용하여 형성할 수 있습니다. 퓨얼셀 원리에 기반한 전기화학적 방법보다 생산 및 관리가 간편한 방법으로 가스와의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저항값이 변화되는 펑셔널 메트를 사용하여 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틴 옥사이드와 같은 금속 산화물은 다음과 같이 알갱이들이 모여있는 포러스한 미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컨덕션 밴드에 프리 일렉트론들이 많은 N형 반도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알갱이들이 공기와 접촉하면 금속 산화물 표면의 자유전자가 산소와 결합하여 음의 산소 이온이 표면에 쌓이게 됩니다. 반면 금속 산화물 표면 내부에서는 자유전자를 빼앗겼기 때문에 고갈 영역이 형성되며 PN 접합 다이오드와 같이 열적 평형 상태를 유지합니다. 열적 평형 상태의 고갈 영역은 알갱이들 사이에 전자가 넘어갈 수 없는 에너지 장벽을 형성하지만 일부 자유전자가 열 에너지에 의해 이 장벽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금속 산화물 방막은 일정한 저항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이산화질소와 같이 산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스가 추가되면 금속 산화물 표면에서 전자를 빼앗아 NO2-가 되어 표면에 쌓이게 되고 틴 옥사이드는 전자를 더욱 잃어버렸으므로 고갈 영역의 폭이 커지고 에너지 장벽이 높아져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표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틴 옥사이드를 환원시킬 수 있는 가스가 들어오면 고갈 영역의 폭이 좁아져 저항값이 감소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배기가스는 고유한 흡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파장대에서 흡수율이 다른 파장대에 비하여 큰 차이를 갖기 때문에 해당 파장대만 발생하는 LED 광원과 광학 필터를 장착한 포토 디텍터를 사용합니다. 광원으로부터 공기를 통하여 포토 디텍터에 도달하는 광량은 공기 중 해당 가스 농도에 반비례합니다. 이러한 광학식 가스 센서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관리가 간단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환경 모니터링 용도로 널리 사용됩니다. 공기 중의 유기화합물은 에탄올, 메탄올, 아세톤과 같이 알코올 성분이나 에틸렌, 프로판, 부탄, 메탄과 같이 폭발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 포름알데히드, 톨루엔과 같은 유기용제,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리캡텐과 같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것, 염화비닐, 아크릴로 나이트릴과 같이 비닐과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유기물은 자연에서 생물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화석연료와 같은 유기물의 연소, 접착제나 페인트 등의 용제로 사용되어져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환경, 심지어 인간의 호흡에서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기물은 단순하게는 불쾌한 냄새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에서부터 폭발, 중독사 등과 같이 급작스러운 위협 요인인 것, 발암물질과 같이 장기간 지속적 노출에 의하여 암, 피부병, 신경계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까지 인간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워낙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하였던 전기화학적 방법, 펑셔널 매트리얼의 저항 변화나 음향학적 변화를 이용한 소스 센서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흡가스를 분석하여 암과 같은 질병을 간단하게 진단하기 위한 센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흔히 일상생활이나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냄새의 정도를 측정하는 오도메터는 냄새를 발생시키는 유기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농도에 따른 냄새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여 표준화하여 공기 중에 포함된 해당 유기물의 총량을 측정하여 표준화된 수치로 환산하여 줍니다. 다른 방법의 예로는 촉매를 이용한 폭발성 가스 검출기가 있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연성 기체를 검출하기 위해서 촉매 덩어리 내부에 백금 열선을 두고 전류를 인가하여 가열하면 촉매 표면에서 가연성 가스 산화가 일어나면서 추가적인 열이 발생하고 이 열에 의하여 저항값이 변하게 됩니다. 저항값의 변화 정도는 가연성 기체 농도에 비례하는데 가연성 가스 산화 반응이 없을 때 앰비언트 온도에서의 저항의 기준값을 만들기 위하여 동일한 소자에 얇은 유리막 코팅을 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한 레퍼런스 디바이스를 사용합니다. 이 두 디바이스에 동일한 전류를 가하고 저항의 변화에 따른 전압의 차이를 측정하여 가스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과거 광산과 같은 환경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탄광, 유전 개발 등 자원 개발 현장에서 매우 안정적이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은 탄소산화물, 질소산화물 등과 같은 배기가스보다 분자 구조가 복잡하여 흡수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파장대역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배기가스에 사용한 방법과 같은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검출된 가스의 종류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VOC는 그 위험도가 대단히 높아 ppm을 넘어 0.1 ppb 수준까지도 검출 가능하여야 하는데 흡수율로는 이 정도의 감도를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고감도의 반영구적인 모니터링 센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UV 아이오나이제이션 기법이 흔히 사용되는데 분리된 이온을 충분히 빠른 속도로 가속하여 큰 전류를 얻기 위하여 두 전극 사이에 수십 볼트 높은 전압을 인가하기도 합니다.
가스 종류에 따라 이온화되기 위한 UV 에너지의 파장대가 다소간 차이가 나지만 이 에너지 레벨에 의하여 이온화되는 모든 기체가 검출되기 때문에 가스의 종류를 특정하여 검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질은 공기질과 함께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자연 상태의 물에는 흙이나 유기물 조각,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고체 입자로부터 산소,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용해가스, 이온, 중금속과 같은 용해된 무기물질, 포름알데히드, 페놀, 살충제, 제초제, 기름과 같은 유기물, 대장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효소, 조류, 알이나 유충과 같은 생명체 등 다양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질 등급은 다양한 지표들의 조합으로 결정되는데 물의 사용 목적이나 국가에 따라 사용되는 지표와 허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수질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는 혼탁도, 용존상소 농도, 총 용존가스 농도, 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유기탄소 총량, 산화환원 총량, 산도, 인질소와 같은 영양물질 총량, 미생물 수치 등이 있습니다. 수질의 측정은 용도와 목적에 따라 일정 주기로 샘플링하여 실험실 수준에서 분석하거나 연속적 모니터링을 필요로 합니다. 수질의 측정 및 관리는 상수도, 정수기와 같이 마시는 물의 생산 분배, 폐수 처리, 하수 처리장의 배출 수질, 자연하천, 호수, 바다와 같은 환경 모니터링, 수영장이나 수족관뿐만 아니라 열수 및 냉각수 배관의 스케일링 관리, 주조 및 음료수, 발효식품 생산 이외에 물을 사용하는 모든 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됩니다. 여기에서는 수질의 연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를 크게 전기전도 방법, 전기화학적 방법, 광학적 방법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손쉬운 방법이 전기전도도 방법인데 수용액에 전극을 담구어 전도도를 측정하여 물속의 이온 농도를 간접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물의 전기전도에 대하여 설명하기 이전에 용액과 전극의 접합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산소와 수소가 비대칭적 구조로 결합하고 있어 폴라라이즈 되어 있는데 산소 원자 쪽이 양의 전위를, 수소 원자가 붙어 있는 쪽이 음의 전위를 띠어 폴라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극은 전도도가 높은 금속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컨덕션 밴드에 충분한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물에서는 물 분자들이 임의로 배치되고 열 에너지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 물에 전극이 삽입되면 표면에서 고체 전극과 물이 접합을 형성하는데 반도체의 pn 접합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 분자는 폴라라이즈 되어 있는 반면 전극은 자유전자 농도가 높기 때문에 전극 표면에서 물 분자의 양의 분극 쪽인 산소가 전극 표면 쪽을 향하고 음의 분극을 띠고 있는 수소 쪽은 용액 쪽으로 정렬되어 층을 이루게 됩니다. 경계면에서 물 쪽으로 갈수록 이러한 정렬이 흐트러져 물 분자들이 랜덤하게 움직입니다. 전극에는 자유전자 농도가 높기 때문에 물과 전극 경계면 안쪽의 자유전자가 용액으로 확산되어 들어가 전극 표면 안쪽은 전자를 잃어 양의 전위를 띠며 표면 바깥쪽의 용액은 전자를 받아 음의 전위를 띠는 접합면이 형성됩니다. 이와 같이 확산된 전자에 의하여 형성된 전위차를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하며 빌트인 포텐셜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기장에 의한 힘과 전자 농도에 따른 확산이 평형을 이룬 상태를 열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물과 전극 사이의 접합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더블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때 접합면에는 양의 전위를 띤 전극 표면 내부와 음의 전위를 띤 수용액층이 서로 마주보면서 커패스턴스를 형성합니다. 빌트인 포텐셜보다 작은 전위가 물과 전극 사이에 인가되면 전극과 물 사이의 전자 교환이 일어나지 않아 산화와 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며 접합면은 비교적 큰 캐패시턴스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물에 용해되어 있는 무기물의 농도는 가장 기본적인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대부분 이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소금의 농도를 염도라고 하는데 소디움 클로라이드만을 분리하여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염료들의 총량을 측정하여 표준 염화칼륨 농도로 노멀라이즈하여 환산한 값을 사용합니다. 유사한 다른 지표로는 토탈 디솔브드 솔리드 TDS를 사용하는데 이는 1리터의 물을 증발시키고 남은 물질들의 무게를 말합니다. 따라서 염도와 TDS는 표현이 다를 뿐 서로 환산될 수 있는 물속 무기물 농도 지표입니다. 염도를 측정하는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물을 증발시킨 후 남아있는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거나 밀도나 비중 또는 굴절률을 측정하여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정확도가 낮고 기구적인 복잡도로 인하여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물의 전도도가 이온 농도의 비례함을 이용하여 전도도를 측정하여 환산함으로써 염도나 TDS를 측정합니다.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서는 폴라라이즈된 물 분자들이 이온을 둘러싸고 있게 되는데 이온의 극성에 따라 물 분자들의 정렬 방향이 다르게 정렬되며 그룹을 형성합니다. 염류가 있는 물에 다음과 같이 전극을 삽입하고 전압을 인가하면 이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전극에 다다르게 됩니다. 전극과 용액의 접합면에 빌트인 포텐셜보다 높은 전압이 인가되면 전극과 이온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아 각 전극 표면에서 산화 또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 물이 전기분해됩니다. 이와 같이 전자 교환이 일어날 때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이클릭 볼타메트리라고 하는데 수질의 연속적 모니터링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산화 환원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이온의 이동에 따른 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빌트인 포텐셜보다 낮은 전압을 인가하면 전극과 용액의 경계면은 각각 커패시턴스로 동작하며 전자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커패시턴스를 극복하고 이온의 이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교류전압을 인가하고 교류전압과 교류전류의 비율로 정의되는 컨덕티비티를 측정하면 용액은 이온 농도에 반비례하는 저항이 직렬 연결된 회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용액에서 이온의 이동 속도는 물 분자의 영향을 받아 도체 또는 반도체에서의 캐리어 이동 속도에 비하여 매우 느리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주파수 교류 신호가 사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전극 자체가 수용액과 화학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전도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속 전극보다는 그래파이트 전극을 주로 사용합니다. 전도도는 이온의 이동에 따른 특성을 나타내지만 산화와 환원 반응에 기반한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다양한 수질 지표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화학적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전해질 용액을 담고 있는 두 개의 헬프셀을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솔트 브릿지로 연결하고 각 헬프셀에 잠겨 있는 금속 전극 사이의 전위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두 전극을 서로 연결하면 두 개의 헬프셀 중 한쪽 헬프셀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며 다른 쪽 헬프셀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느 쪽이 산화가 일어나고 어느 쪽이 환원이 일어나는지는 각 해프셀 중 산화가 더 잘 일어나는 셀이 산화가, 반대쪽 해프셀에서는 환원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성에서는 왼쪽의 KCl 해프셀에서 산화가, 오른쪽의 철 수용액에서 환원이 일어납니다. 왼쪽 헬프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산화 반응에 의하여 AgCl이 Ag 전극 표면에 형성되고, 이때 발생한 전자는 전선을 통하여 반대쪽 헬프셀로 전해지게 됩니다. 오른쪽 헬프셀에서는 삼가철 이온이 전자를 받아 안정된 이가철 이온으로 환원됩니다. 이때 각 전극과 소용액 사이에 발생하는 전이차를 일렉트로드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각 소용액에서 산화 환원을 일으키는 물질의 농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두 전극 사이에서 측정되는 전이차는 각 하프셀의 화학적 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하여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 셀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 헬프셀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측정 중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전기화학적 시스템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이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를 기준으로 삼는데, 수소이온 농도가 정확하게 1몰로 유지되는 수용액에 잠겨있는 백금 전극으로 구성하고, 이 전극에 발생하는 전이를 모든 전기화학적 전이의 기준, 즉 0V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수소 전극은 수용액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수소가스 압력 등 조건을 유지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일정한 조건이 유지될 수 있는 레퍼런스 헬프셀을 구성하고, 이 헬프셀과 표준수소 전극 헬프셀로 구성된 전기화학 시스템에서 표준수소 전극과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전이차를 측정하여 기준값으로 삼습니다. 실제 측정에서는 일렉트로드 포텐셜을 알고 있는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하나의 해프셀로 사용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수용액과 전극으로 반대쪽 해프셀을 구성하여 두 전극 사이의 전이차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전기화학 시스템에서 왼쪽의 해프셀에 충분한 양의 솔리드 KCl 덩어리를 넣어두면 레퍼런스 셀의 수용액은 항상 KCl 농도가 포화된 상태로 손쉽게 유지될 수 있어 오른쪽 헬프셀에서 일어나는 산화 또는 환원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산화 환원제가 용해되어 있으며, 측정하고자 하는 물의 총체적인 산화 또는 환원 능력을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ORP라고 합니다. ORP를 측정하기 위한 프로브는 왼쪽에서 설명한 KCl 기준 전극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온이 전달될 수 있는 멤브레인으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와 외부 측정 대상 용액 사이의 솔트 브릿지를 구성합니다. 측정 대상 용액과 직접 접촉하는 바깥쪽에는 다음과 같이 백금 전극을 형성합니다. 이와 같이 구성된 ORP 프로브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에 담그면 왼쪽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것과 같은 전기화학적 시스템이 구성되어 두 전극의 전이차로부터 측정 대상 물에 어느 정도의 산화 또는 환원제가 들어있는지를 환산하여 구합니다. ORP는 기본적으로 모든 산화 환원제의 반응이 모두 합하여진 결과이며, 산화 환원제의 종류를 구분하여 내지는 못합니다. 다만 특정 이온만을 전달할 수 있는 멤브레인을 사용하여 솔트 브릿지를 구성하면 산화 환원제의 종류를 제한하여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pH는 다른 수질 지표 측정 시
항상 함께 측정되어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질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pH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소이온에만 반응하는 특별한 전기화학 시스템을 구성한 하이드로젠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하이드로젠 프로브는 기본적으로 중성으로 맞춰져 있는 HCl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와 측정 대상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의 차이를 측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pH 7로 맞춰져 있는 HCl 용액을 특별한 유리구에 밀봉하고 AgCl 전극을 설치합니다. 이때 이 유리구는 수소이온이 확산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리튬 도핑이 되어 있는 매우 얇은 유리를 사용합니다. 유리구 안쪽에서는 유리구 안쪽 표면과 HCl 용액 접합이 형성되고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높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유리로 확산되어 들어감에 따라 용액 쪽에는 네거티브 전이가, 유리 안쪽 표면에는 포지티브 전이가 형성되어 전이차가 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리구 바깥쪽 표면과 측정 대상 용액의 접합면에서도 수소이온 확산이 일어나 전이차가 발생하는데, 전이차의 방향은 유리구 안쪽 표면과 반대 방향이 됩니다. 바깥쪽 측정 대상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안쪽 용액과 동일하다면 안쪽 유리 표면과 바깥쪽 유리 표면에 발생되는 전이차가 동일하여 유리구 안쪽 용액의 전이와 유리구 바깥쪽 용액 사이의 전이차는 0이 됩니다. 그러나 유리구 바깥쪽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낮다면 바깥쪽 표면 경계면의 전이차가 더 작기 때문에 유리구 안쪽의 전이를 기준으로 바깥쪽 용액의 전이가 높게 측정됩니다. 반대로 바깥쪽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중성보다 높다면 유리의 바깥쪽 접합면 전이차가 높아 두 전극 사이에는 음의전압이 측정됩니다. 측정 대상 용액의 전이를 측정하기 위한 전극은 다음과 같이 포화 KCl 용액에 들어있는 PT 전극을 사용하는데, 이때 레퍼런스 전극의 KCl 용액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으면서도 측정 대상 용액과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공성 방막을 사용합니다. 하이드로젠 프로브에 사용되는 유리구 두께가 매우 얇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까다로워 트랜스듀서에서 설명한 ISFET를 사용하는 pH 센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광학적인 방법으로 센서를 구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반사, 차단, 흡수 스펙트럼, 형광 반응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광학적 수질 센서로는 물속에 있는 입자의 농도를 측정하는 터비디티 센서를 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기 감지기, 꽃가루 감지기나 더스트 카운터와 동일합니다. 다만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하천 주변 토양에 따른 색, 발생되는 조류 등 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 파장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 광원과 백색 광원을 사용한 반사광의 차이를 구하여 평균적인 탁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정된 클로로필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검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용해되어 있을 때의 흡수 스펙트럼 특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질소는 210나노미터 근처에서 높은 흡수율을 가지며 물속의 인은 대략 870나노미터 근처의 적외선 영역에서 피크를 보입니다. 다만 대기와는 달리 물속에는 매우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므로 다른 물질들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특정 파장의 빛에 대한 흡수도만으로는 물질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온 램프와 같은 백색 광원과 광학계를 이용하여 간이 분광 분석기를 구성하거나 다수 개의 파장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이용하여 다른 물질의 영향을 보정합니다. 물의 생물학적 퀄리티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물속에 녹아있는 토탈 오가닉 카본의 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샘플된 시료를 실험실에서 분석하는데 먼저 시료에 산을 주입하여 인오가닉 카본을 CO2로 바꾸어 미리 제거하고 남아있는 시료를 고온으로 태워 오가닉 카본이 연소되어 발생하는 CO2량을 측정하는 것과 같이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계측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수시간에서 수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보다 간편한 실시간 TOC 센서를 형광 반응을 이용한 광학식 센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녹아있는 유기물 중에는 특정 파장대의 빛에 대하여 형광 반응을 보이는 발색단을 가지고 있는데 검출하고자 하는 유기물의 형광 특성에 부합하는 자극광원 파장과 광검출기 파장의 조합으로 형광 반응의 밝기를 측정하여 해당 유기물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 대상 물질의 직접적인 반사 흡수 계수 또는 형광 반응은 매우 미약하여 고성능의 광원과 광검출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검출하고자 하는 물질과 반응하여 색이나 반사 계수가 변화하거나 형광 반응하는 염료나 에이전트 또는 펑셔널 매트리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BOD, COD 측정의 기반이 되는 물속의 용존 산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산소와 반응하는 루데니움 다이로 방막을 만들고 UV 광원을 조사하면 붉은색의 형광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산소 농도에 따라 형광 반응이 일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이 시간차로부터 용존산소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광 반응은 물의 탁도, 다른 유기물의 영향, 산도, 온도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다수 서로 다른 수질 센서들을 동시에 사용하여 측정하고 보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